네. 자, 그럼 오늘 이슈는 아무래도 잘 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더 잘 가나.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삼성전자의 시간 이제 시작이다. 사실 지난해 한 3분기 때부터 이제 업황 회복한다 이러면서 3분기에서 4분기로 살짝 밀리면서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맞아요.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맞아요. 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잘 가줘야 이제 장이 좋아지는구나라는 좀 기대감도 생기기 마련인데 네.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만 잘 가는 것 같아서 시장 전체적으로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역사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85,000원, 3년 만에 이제 85,000원을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뭐 HBM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서도 거의 80% 이상이 다 삼성전자를 샀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진짜 10만 전자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삼성전자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니까 진짜 외국인 삼성전자만 사고 오늘 있는. 삼성전자만 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서는 혹시 10만 전자 가나요?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물어보는데 네. 역시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이런 질주 어떻게 될 것인가 여쭤보겠습니다. 운용님, 삼성전자 질주 시작했다? 아직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미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께는 안 물어봐도 뻔하지만 반도체 사랑하시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네, 뭐 짧게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네. 시원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할 땐 말 길게 할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운용형님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더 간다. 자,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확실한 주도주지 않습니까? 네. 그 3월 달부터 주도주로 나섰거든요. 그 이전에는 SK 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네. 따라간 역할을 했었는데 3월 달에 삼성전자가 월간 단위나 12%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17% 올랐는데 후반부터 삼성전자가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 3월 중순부터 치고 올라온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참고로 3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4% 올랐거든요. 네. 국산시장 4% 올랐는데 거의 삼성전자가 계산해 봤더니 지수를 70포인트 올랐어요. 3월 달만. 그러니까 지수 올린 거에 70%의 70포인트를. 70포인트를. 그렇죠. 2월 말에 종합주가 지수가 2640이었는데 네. 삼성전자 70포인트 올랐으니까 2710이니까 나머지는 30포인트는 다른 쪽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삼성전자였다. 예. 지금도 4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오늘 삼성전자가 3.7%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500조 원인데 500조까지 올라서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 차지한 비중이 약 20%입니다. 오늘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삼성전자가 딱 1%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 5.5포인트를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네, 그러면 오늘 3.7%니까 계산해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한 종목이 종합주가지수 20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혼자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은 빠졌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주도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 제가 다른 것들 주가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삼성전자. 이쪽으로만 쏠리는구나. 그렇죠. 삼성전자 지수 관련 종목이 가는데 오늘 현대차 주식들이 자동차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동차라든가 은행주까지 가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50포인트, 60포인트 올라갑니다. 이게 내가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간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대형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수급 내에서는 다 삼성전자로 간다라는 거죠. 예,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1조 원을 샀는데 삼성전자를 1,180만 주 샀거든요. 딱 1조 원 샀습니다. 앞서 이제 80%였다고 그랬었는데 거의 100% 삼성전자 샀어요. 다른 다 것들은 이것만 팔았어요. 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맞습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을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를 주목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주도주로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업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얼마만큼 좋아진지를 봐야 되는데 네. 엊그제 3월달 수출 동향이 업종별로 발표가 됐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3월달 대비해서 3.1% 증가했고 그중에서 반도체가 117억 달러로 작년
3월 달 대비해서 35.7% 증가했습니다. 그럼 전체 포션에서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크죠? 네, 그렇죠. 네. 반도체가 25%가 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무슨 말이냐. 전체는 3.1%인데 반도체가 35.7%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자동차도 감소했고요. 예. 다른 다 석유 제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제품이 다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약간 코스피랑 비슷하네요. 약간 움직임이. 예, 이게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에 반영이 좀 될 건데 증가되는 업종은 조선업종하고 조선 반도체. 납기 증가에 따라 가지고 납품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도주라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도니까 수출이 증가되는 종목들이 결국은 1분기 실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렇죠. 1분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실적 장세 전개될 때 1분기 실적이 중요하면 결국 1분기 실적이 좋으면 연말까지 가거든요. 아, 그럼 두 가지 섹터 잘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수출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턴 어라운드 자체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도권인데 저는 이제 키워드 한 줄 삼성전자 반기업 본격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응이 좀 늦었지만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젠슨항 자체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의 HBM3E와 관련된 제품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가 들어간 것 자체는 거의 뭐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HBM에서 주도권을 뺏겼던 자체를 CXL 반도체라든가 여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쪽이 그다음 온 디바이스라든가 또 최근 들어 지난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GDDR7 같은 경우도 양산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HBM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HBM 반도체 시장이 때문에 지금 반도체판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쪽이니까 다른 범용 반도체까지 좋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전분기에 비해서 가격이 한 20%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랜드는 여전히 적자인데 다른 쪽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쪽입니다. 거기가 제일 안 좋은 데인데 거기 살아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HBM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HBM 반도체의 성장을 좀 봐야 되는데 HBM 반도체 시장 전망으로 따지면 앞으로 수년간 연평균 50% 정도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고 엊그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주가가 급등의 자체가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7년도까지 200억 달러의 HBM 반도체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상향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고 현재 HBM 반도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올해 이미 다 팔렸다고 그러고 내년도까지 지금 거의 다 팔렸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세네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좀 마찬가지고 내년도까지 지금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가 좀 앞서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인데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이렇게 업황이 좋다 보니까 실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연초에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4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늘 증권사 나온 전망으로 봐서는 지난주까지 5조 5천억대였는데 오늘 나온 증권사 같은 경우 이제 5조 7천억까지 1분기 실적이 나올 거다.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데 작년도에 1분기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약 4조 6천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서는 적게는 4천억에서 1분기에서 1조 원 정도 흑자 전환을 할 거다. 이게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지금 대안 업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밖에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앞서 1분기 실적 시즌에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실적 주목을 할 건데 반도체 외에 앞서 다른 실적이 좋은 업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림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다는 쪽인데 그러면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고점을 저는 뭘로 보냐면 외국인 지분율로 보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지금 55.3입니다. 55.3% 정도 좀 되는데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2018 가장 낮았을 때가 2013년도 8월 달에 47.6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55.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 반도체팡이 좋을 때 2019년도에 8월 달에 57.1% 가까이 갔습니다. 그럼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1.8% 남았어요. 1.8%를 딱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발행기 주가 6억 주니까 약 1억 주 됩니다. 1억 주 정도 사면 어느 정도 고점까지 가지 않겠는가. 금방 가긴. 그럼 가격으로 따지면 9만 원 갑니까? 근데 오늘 1,200만 주 샀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1,200만 주 사가지고 3% 올렸어요. 1억 주니까 예, 아무리 1억 1억 주. 주고. 예. 그래서 저는 그 가격대가 언제냐. 대체로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 지분율 다 사고 난 이후에 주가는 이미 떨어졌더라고요. 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억 주 정도 산다 그러면 57% 정도까지 가는 거고, 참고로 지금 SK 하이닉스는 안 사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지분율이 55% 넘었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를 샀는데 SK 하이닉스는 팔았거든요. 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으로 1억 주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온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되느냐, 개인적으로 저도 뭐 9만 원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 저는 9만 2천 원부터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92,000원. 예. 네. 자,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했었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항상 이 부분에서 좋게 봐주시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 원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우선 뭐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반도체들이 그렇습니다. 디램하고 낸드 요 가격에 따라 연동을 좀 합니다. 주가도 아무래도. 이번에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이 이제 메모리 가격이 이제 반등하면서 슈퍼 사이클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뭐 저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예전에 뭐 양극재 쪽이 리튬 가격에 어떤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전년 대비 이제 각각 올해 39%, 49%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품 가격 상승하는 당연히 이제 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당연히 뭐 활용이 뭐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1분기에만 각각 이제 디램이 14%,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27% 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상승이 좀 더뎠는데 좀 상당히 좀 변동폭이 좀 가파라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뭐 좀 급격하게 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재고가 아직 다 소진이 좀 다 덜 됐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이게 원래 수조원 규모의 이게 평가 손실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게 재고 평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수익 전환으로 그다음에 실적의 어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2조 5천억으로 해서 연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요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뭐 지금은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1분기 운영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업이익이 저도 한 5조 5천억, 4조 9천억이었는데 5조 때 넘어가더니 5조 5천억, 5조 7천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 것으로 업계는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부분이 전분기에는 2조 2천억 손실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조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의 3조 이상 이렇게 순이익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HBM 섹터가 아시다시피 이제 HBM3E가 늦었습니다. 양산이 늦었는데 8단이 좀 늦었는데 이제 12단으로 이제 격차를 좀 극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2단짜리 HBM3E가 올해 이제 3분기 하반기에 이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올 3분기에 이제 하반기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급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반영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첨단 패키징 투자도 하거든요. 2.5 D, 그다음에 3D까지도 이제 첨단 패키징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좀 투자가 좀 지연되고 해서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는 게 또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HBM 우리 저희 그때 4도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HBM4 같은 경우에 뭐 내년 이후에 이제 양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예, 파운드리 기술을 있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또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파운드리 쪽 얘기를 했는데 파운드리가 이제 고정비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분기에 이제 바닥을 좀 잡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좀 많이 1분기에 30% 정도 이제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신사업도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폼이 올라온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까지도 그렇죠. 예, 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낸드도 지금 재고가 좀 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갑자기 또 가격이 또 급상승하면서 또 어떤 실적에 상당히 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군요. 파운드리 어떤 투자의 어떤 이 결실이 이제 하반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반기였어요. 예, 주가가 좀 더디게 좀 이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드디어 이제 하반기에 대한 흑자 전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면서 조금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이 좀 저는 중요했는데 네. AI 서버용 스토리지 이제 그 저장이죠. 그 확보를 위해서 SSD 저장 장치죠. 요거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해갖고 대리나 휴레패커드 여기서 이제 이런 서버 제조업체들이 이제 너무 이제 재고가 이제 너무 급격하게 감소가 되니까 이제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요거를 이제 수요 급증하다 보니까 주문을 이제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원래는 전분기 대비 15% 정도 SSD 가격을 높이고자 했는데 25% 높인 거거든요, 오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 예, 이런 부분이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의 발표의 효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2주간 3월 달까지 말까지 수요가 좀 집중돼서 1분기 실적에도 상당히 호재로 그런 이게 반영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삼성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반기에 어떤 상당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많이 커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외인이 1,100만 주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관까지 좀 가세를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나 이런 거에서 그냥 다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아예 그냥 삼성전자로 그냥 집중을 하는 모습이에요. 제일 확실한 건 반도체밖에 없다 이렇게 보나 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목표가 상향도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40까지 올리거든요. 마이크론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 거긴 아니에요? 1, 2위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10만 원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 슈퍼 사이클이 저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슈퍼?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초 슈퍼 네. 사이클인데 전고점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정도. 예, 그래서 좀 강하게 10만 원 불렀는데 예, 9만 원 지금 92,800원이 아마 맞아요. 96,800원이 3년 예, 전에 전고점인데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조금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고점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김진환 전문가님 뒷배경까지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이제 후광을 받으면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삼성전자에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후광이 비치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장점,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셨고 그렇죠. 이번에는 신반전자 가자라는 힘을 실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으면 특히나 또 반도체를 안 갖고 있으면 너무나도 소외되고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운유영님, 그럼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랑 연결된 수혜주들을 사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성향 차이겠죠. 삼성전자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10%는 거의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접근하시고 네. 삼성전자 좀 더 기대 수익을 높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제 후광을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아직도 안 올라간 종목 많거든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까지도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더 많이 떴어요.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라든가 최근에 ISC라든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거든요. 삼성전자 쪽에 장비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 HBM 제품을 양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련 종목들이 아직 수혜를 못 받았고 장비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기회가 좀 많다고 좀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이 HBM3 반도체를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할 거니까 관련된다 한다면 장비라든가 발주라든가 관련 적인 뭐 테스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얼마든지 관련 정보도 주가 안 떴으니까 기회가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을 제가 좀 표로 좀 간단하게 좀 관련 내용과 함께 좀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게 밸류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대체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이제 공동으로 함께 이제 장비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비중이 많은 회사들이 장비 쪽 어깨 전공적 장비 회사인 오닉 IPS. 근데 오닉 IPS도 이제 최근 올라간 것 자체가 이거 전공적 장비 쪽으로 좀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확산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저는 오닉 IPS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여력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LOT 베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펌프 관련 쪽인데 워낙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본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된 회사인데 SK 하이닉스와도 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간식해 보시면 그다음에 프로텍 그다음에 PSK 홀딩스
데스크홈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 그다음에 엑스콘은 이제 주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핵심 밸류체인이거든요. 거의 삼성전자의 80, 9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엑스콘과 관련된 YIK, 그다음에 기가비스라는 회사, 네. 그다음에 그 JT라는 회사 핸들러 기업이면서 테크잉이 주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이 종목이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보시고요. 그중에 제가 세 종목을 좀 골라드리면 한 번 더 탑3. 골라주시는데. 네. 일단은 뭐 무난하게 접근하신 분이 말씀드린다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약간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분사 좀 됐고 2027년도까지 SK 하이닉스 물량도 좀 갖고 있는 쪽이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패키징 공정 과정 쪽에 A사의 역할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가비스라는 회사 작년도에 상장된 회사이기도 한데 기판 회사이거든요. 예, 기판 회사인데 영업이익률 한 30%가 넘는 회사입니다. 뭐 유리기판 이런 건 아니죠? 예, 뭐 PCB 이제 기판 PCB 쪽과 쪽, 예. HBM 반도체를 만들어서 기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쪽인데 주가 자체가 상당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뭐 약간 중성 종목이지만은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 JT 이들 관련 종목이 저는 좀 리스크보다는 수익의 기회가 좀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시총별로 하나씩 딱딱딱 집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항상 괜찮은 종목이다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오늘 탑3로 가져오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도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네. 작년에 뭐 갈 때 다른 거 안 가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에 그냥 엄청나게 수급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도 삼성전자가 재현될 수 만약에 가면은 재현될 수 있어서 제가 이슈플로에서도 계속 삼성전자 맞아요. 차라리 사시는 게 낫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느리지만 뭐 느리진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지금 같은 엄청나게 빠지는데 3% 정도 그런 거 가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름 뭐 양호한 수익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사는 3% 나오면. 그럼요. 네, 삼성전자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해서 저희 운영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접근을 조금 다르게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받게 되면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가온칩스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이제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수주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주 받았는데 뭐 요게 이제 레퍼런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뭐 1분기에 미국 법인 설립을 했고 4분기 중국 법인이 설립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추가적인 고객사가 아마 수주를 가능하게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를 봤습니다. 삼성전기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 이제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이제 화제가 좀 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인텔도 지금 하고 애플도 지금 유리기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삼성전기는 또 MLCC 쪽이니까 또 뭐 AI 휴대폰 요쪽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갤럭시 잘 팔리면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매출이나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삼성전기도 괜찮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엔화 강세 시 어떤 시장 점유율 상승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엔화가 좀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수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알파로. 있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저번에 세종 사업장에 이제 유리기판 시험 라인 하고 있다고 했고 2026년에 유리기판 쪽을 양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테마주, 필로옵틱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진짜 어떤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지난번에 거의 50% 넘어서 상당히 화제가 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켓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칩 수요 이제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온디바이스 AI 이제 핸드폰이 잘 팔리니까.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매출도 이제 확대가 될 거고요. 갤럭시 S24 관련해서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쪽도 이번에 그 최근에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뭐 삼성전자 CXL 쪽도 올라오고 그래서 삼성전자랑 관련된 게 CXL하고 온디바이스 AI거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 보고 리노공업을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지난 4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거의 76%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거의 뭐 50 엄청나게 상회를 했던 건데 올해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1,588억이 나올 회사이고 네. 그리고 좀 지금 주가적으로 좀 높긴 높습니다. 예, 높긴 높은데 아무래도 뭐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중소형 디바이스 시장에서 이제 미세 공정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미세화 집적화되고 소형화되면은 이런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삼성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리노공업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앞으로 더 갈까? 더 간다라는 전제 속에서 두 분이 세 종목씩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준현 운용료께서는 이제 삼성전자와의 밸류체인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마이크론, 기가비스, JT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다신사업 쪽이에요. 파운드리, 뭐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가온칩스, 삼성전기, 리노공업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투자에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